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가족의 변화 양상 연구, 아버지를 중심으로 7영자 강원대학교 연구 목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가족사 소설을 중심으로 가족이라는 사회의 기초적 집단이 시대와 역사의 변모 양상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통시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공시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30년대부터 2000년도 이후까지 현대소설 중에서 가족사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선정, 가족의 중심으로서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문학작품에 투영되고 있는지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 주체로서의 아버지의 위치를 재조명하는 것이다. 조국 근대화 전쟁 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의 중심에 있어온 현대소설에 투영된 아버지의 의미를 조사 영감으로써 아버지의 위상을 확립하고 그 가치를 규명하는 것이다. 역사의 중심에서 소환되고 돌아오고 혹은 마기환된 많은 아버지들의 모습이 소설에 어떻게 투영되고 또 그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변모되고 있는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는 오늘날 점점 그 위상을 잃어가는 아버지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될 것이며 나아가 그런적 주체로서의 위상을 다시 찾는 것이기도 하다. 소설 문학은 허구의 산물이기 전에 당대를 대변하는 문화, 역사, 사회의 구체적 재현물이다. 본 연구는 가족사 소설에 나타난 아버지의 유형을 연구함으로써 사문화 양상으로 인해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 왜소해져가는 아버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는 다문화 시대의 새로운 가족 탄생으로서의 가족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초석을 마련할 것이다. 연구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작품 속에 나타난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위치를 조명, 가족과 역사적 주체로서의 아버지의 정체성 회복, 변화해가는 사회 공동체로서의 가족 개념의 재정립, 새로운 가족 유형에 대한 이해와 정리, 기대효과, 문학사적 측면, 한국 현대 문학사에서의 현대적 기준에 맞는 가족사 소설의 재조명, 인문학적 위상 및 가치 증진, 문화적 측면, 문학작품을 통해 나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정서적 공감대 획득, 주체와 인문학적 위기에 대한 의식고양, 세대 간 공감대 형성, 역사적 측면, 역사적 주체로서의 아버지의 노고와 역할을 증진함으로써 아버지의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 학문적 측면, 문학 연구 능력의 신장, 연구 요약, 1930년대, 가족 구성원과 불화하는 아버지, 30년대는 김남천, 염상석, 최만식, 이기영, 한설야 등의 작품을 중심으로 전통적 가부장과 근대적 의식을 가진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연구할 것이다. 또한 돈의 위력이 가부장의 힘으로 표현화되는 양상을 연구할 것이다. 1950년대 아버지의 귀환과 미귀환, 불구자로서의 아버지, 고아 가족의 탄생, 하근찬의 흰종이 수염, 순환이대, 손창섭의 비오는 날, 유지연의 장시일가, 장용학의 원형의 전설, 요한시집, 비인 탄생 등을 중심으로 하는 50년대는 전쟁의 상흔으로 인한 가족의 흩어짐,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 등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들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양상을 연구할 것이다. 1960년대 이데올로기를 찾아 떠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 나선 아들, 60년대에는 최인훈의 광장과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등을 중심으로 이데올로기와 현실을 추구하는 양면적 아버지의 양상을 연구할 것이다. 1970년대의 거세자로서의 아버지, 급격한 도시화로 산업화로 점철되는 70년대의 소설에서는 핵가족화, 여성 가장의 등장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하는 다른 가족 유형이 등장하는 양상을 연구할 것이다. 이로 인해 또한 전통적 가부장의 모습이 사라지고 거세자로서 아버지의 유형을 연구할 것이다.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그 대표적 작품이다. 1980년대 유형으로 등장하는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부채, 80년대는 임철호와 최상규의 소설을 중심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유령화되어 나타나는 아버지와 신경증적 양상의 아버지를 연구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년대 아버지의 부재와 부유하는 가족,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탄생, 집단적 공동체가 무너지고 자기중심 가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90년대 이후의 소설을 중심으로 혈연과 지연적 공동체로서의 가족 분화 현상을 연구할 것이다. 공지혁, 권선옥, 김영현, 김영하의 작품들이 이에 해당한다. 한글 키워드 고아, 가족 구성원, 근대, 가부장, 전통, 거세, 갈등, 현대소설, 주체, 역사, 아버지 신경증, 불구, 미귀환, 귀환, 이데올로기, 전쟁, 분화, 정체성, 가족.
한국문학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 강정구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연구 목표 문화와 다양성 강좌가 기획하는 것은 한국 사회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성적인 성적, 인종적, 민족적인 중심 집단의 문화적 폐쇄성에 대한 해체와 재구성이다. 원래 한 사회의 문화는 열린 구조이어서 늘 새로운 주변 집단들의 문화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문화들 사이의 소통을 간과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듯하다. 이런 사회에서는 억압하는 중심 집단 대 억압하는 주변 집단이 있다는 이분법적인 논리가 횡행할 뿐 중심 집단과 주변 집단이 서로 혼성되는 다문화적 주체의 정체성과 삶의 양상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 분야 중에서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형상화하는 문학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 강좌에서 문제 삼는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교육 논의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데 비해서 한국 문학 쪽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논의가 거의 전개되지 않은 희귀 분야의 성격을 띈다는 점에서 보호 학문으로서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된다. 이 강좌에서 무엇보다 역설하는 점은 다문화주의를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호미 바바가 말한 혼성성의 논리로 새롭게 이해하자는 것이다. 현재 사회과학 분야에서 진행되는 다문화 담론은 다문화주의를 국가 국민 통합을 위한 동아의 논리나 성적, 인종적, 민족적인 주변 집단을 억압하는 중심 집단을 고발 폭로하고 나아가서 그들을 이해하자는 인정의 논리로 양분된 인상이다. 이러한 논리들은 중심 집단과 주변 집단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의문이 사로잡혀 있다는 점에서 본 강자가 추구하는 새로운 다문화 담론이 요청된다. 이 강좌에서 오늘날의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이 이미 중심 집단과 주변 집단 사이에서 혼성된 삶을 사는 다문화적 주체이고 우리들의 현실이 현재 다문화화되고 있음을 논의하며 그러한 다문화주의 논리를 바탕으로 실제 강의에서 다문화 교육의 사례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와 구별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 강좌의 주장이 현재 다문화되어가는 사회의 혼성적인 양상을 주목하고 그것을 논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만 이미 형성된 다문화 담론 내부에서도 어느 쪽에 속해 있지 못한 이유로 양 진영에서 비판받아 학문적인 뿌리를 내리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 점에서 학문적 희귀성을 지닌 이 강좌는 보호 학문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문화와 다양성 강좌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주목하여 다문화 담론을 학문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우선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다문화주의를 해체 재구성한 뒤 탈식민, 탈민족, 탈이념 논의를 참고하여서 중심 집단과 주변 집단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변화하는 다문화적인 주체성의 모습을 지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주변 집단, 피식민자, 중심 집단, 식민 권력의 요구를 수용, 모방하면서도 전보시켜 되돌려준다는 호미 바바의 혼성성 논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문화적 주체성과 다문화 가정을 설명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이 단순히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매개 교섭하는 혼성적인 가정임을 분명히 할 것이다. 더욱이 이 강좌에서는 이러한 혼성의 논리를 교육의 현장에 적용하는 다문화 교육을 실천하고자 한다. 다문화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는 단일민족주의 혹은 순혈주의에 빠져있는 우리 사회 속의 대학생들에게도 대부분 해당된다는 사실은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제기한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대학생들이 앞으로 중심 집단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때 주변 집단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할 것인가를 성찰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때 자기 자신이 우리 사회에서 이미 다문화적 주체임을 자각하고 다문화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그것을 한국 문학과 문학 텍스트 속에서 확인하는 본 강제의 학습 내용은 바람직한 다문화주의를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교육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문학과 한국 문학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교육을 살펴보려는 문화와 다양성 강좌는 학문의 희귀 분야로서 보호되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다. 기대효과 이 강좌는 무엇보다도 최근 대두되는 다문화 담론의 새로운 인식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날 다문화 담론의 논의자들은 은연중에 억압 집단과 소외 집단을 구별하는 이분법적인 논리를 펴고 있다. 주변 집단을 동화해야 한다는 억압의 논리나 주변 집단을 이해해야 한다는 인정의 논리 모두 중심 집단과
주변 집단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나름의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인식은 자칫 두 집단이 서로 혼성되고 있는 다문화 현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모습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이 강좌에서는 이러한 담론적인 상황에 개입하여 현재 다문화되어가는 현실의 혼성적인 모습을 한국 문화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분법적인 논리를 탈해 나가는 다문화 담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문화 담론을 활성화시키는 기대 효과가 있다. 이 강좌에서 주장하는 다문화 담론은 중심 집단과 주변 집단이 현재 혼성되어 있다는 탈식민적인 논리에 근거를 두면서 때로는 중심 집단의 성적, 인종적, 민족적 이데올로기의 환상 스크린에 불과한 것이며 그들의 민족주의가 상상된 것임을 밝혀내고 또 때로는 주변 집단의 말 걸기를 시도하면서 다문화 담론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강좌가 설계하는 다문화 담론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횡행하는 이분법적인 이데올로기 논리를 탈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성적, 인종적, 민족적인 중심, 주변 집단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막고 서로를 폐쇄시키는 여러 이데올로기가 뒤엉켜 있다. 부부의 이성에 근간을 둔 정상적 성의 관념은 다른 유형의 성관념을 모두 비정상으로 배제하고 있고 당군을 조상으로 두고 하나의 핏줄로 이루어졌다는 단일민족주의와 순혈주의는 다른 민족의 사회적 문화적인 위상을 강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강좌는 탈식민, 탈민족, 탈이념의 방법론을 구축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이분법적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바람직한 사유를 세우는 데에 일조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강좌의 다문화 교육은 다수자 대상의 소수자 이해 증진 교육의 구체적인 모델로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다문화 교육 분야에서는 서로 수용하고 개입할 수 있는 세계관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교육기획 양형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교육 모델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때 억압 집단 내 소외 집단이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으로 기획되는 교육은 수용과 개입의 가능성을 봉쇄하기 쉽고 현재 다문화되는 사회의 혼성적인 삶의 모습마저 제대로 짚어내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 강좌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구체적인 문학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작품 속에 나타난 주체들의 정체성과 삶의 양상이 이미 혼성되어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우리의 다문화적 현실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더욱이 문학작품이라는 간접 체험을 통해서 다문화적 현실의 직접 체험을 유도해냄으로써 수용과 개입의 교육 모델을 만든다. 연구 요약, 연구 방법. 이 연구는 기존의 다문화 담론을 해체하면서 한국 문학에 나타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교육을 새롭게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연구 방법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다문화 담론은 중심 집단과 주변 집단을 이분법적으로 인식하는 문제점을 은연중에 지녔다는 점을 증명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탈식민, 탈민족, 탈이념의 논리를 독창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변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정체성과 삶의 서사, 그리고 교육 부분의 논의를 전개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호미 바바의 탈식민론을 연구 방법론으로 구축하면서 성적인 인종, 인종적, 민족적인 중심 집단과 주변 집단의 정체성, 다문화 주체의 정체성과 일상적 삶과 다문화화 이 서로 혼성되어 있고 이러한 혼성성을 직간접적인 체험 교육을 통해 경험시킬 수 있다는 점, 다문화 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범위, 이 연구는 한국 문학에 나타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교육을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기 때문에 성적, 인종적, 민족적인 주변 집단을 다문화적인 방향에서 다른 문학 작품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근대 이후의 한국 문학사에서는 성적인, 종적, 민족적인 주변 집단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바 있지만 그것이 다문화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작품군이다. 구체적으로 성적인 주변 집단을 다룬 황병승의 시, 인종적, 민족적인 주변 집단을 다룬 하종우의 시와 박범신, 정도상, 윤술래의 소설가 공선호, 김여령, 김일광, 김중미, 박채란, 원유순, 박상률, 강민경, 김난주의 동화가 해당된다. 여기에다 최근 성적, 인종적, 민족적인 주변 집단에 대한 시인, 작가의 창작적인 열기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 범위는 다소 확장될 수 있다. 연구 내용. 이 연구는 한국 문학에 나타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 문학에서는 중심 집단과 주변 집단이 서로 혼성하는 다문화적 주체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텍스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주체들은 순수하게 중심 집단이나 지번 집단에 속해 있지 않다. 집단 속의 존재들은 늘 서로 교섭되는 혼성의 주체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가령 성적인 주변 집단을 형성한 황병승의 경우에 시적 자아의 정체성은 모방적, 혼성적이다. 부끄러워요. 저처럼 부끄러운 동물을 호주머니 속에 서랍 깊숙이 당신도 잔뜩 가지고 있지요. 시 커밍아웃 구절에 나타난 시적 자아 주체는 1차적으로 커밍아웃한 소수자 주변 집단이지만 그 주체의 부끄러움은 당신도 잔뜩 가지고 있지요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자 중심 집단에게도 내면 속에 타자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서 다수자가 비난해서 만들어진 동성애 소수자의 부끄러움을 소수자는 다수자에게 돌려줌으로써 다수자에게도 동성애적인 감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폭로한다. 전복과 모방의 시약을 통한 다문화적인 주체의 혼성적 정체성이 엿보이는 것이다. 둘째, 한국 문학에서는 일상적인 삶의 다문화화가 진행 중임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구체적인 텍스트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의 현실을 형상화하는 문학 텍스트 속에서는 이미 성적, 인종적, 민족적인 중심 집단의 이데올로기가 주변 집단에서 단순한 억압 소화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집단에 의해서 수용되고 모방되고 다시 중심 집단에게 의외로 효과로 되돌려줌으로써 중심 집단의 이데올로기가 기획한 원래의 의도가 해체되는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가령 강민경의 동화 까만 달걀에서 혼혈아인 재현이는 미술 시간에 자신의 얼굴을 살색으로 칠했다가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고는 이태리 타올로 자기 얼굴을 문지른다. 이것은 단일 민족주의, 순혈주의 이데올로기가 주변 집단에게 수용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재현이 아빠가 까만색을 칠한 달걀을 학교에 가져가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겉모습이 달라도 모두 속은 하얀 달걀이듯이 우리 모두는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강변한다. 이 부분에서는 순혈주의 이데올로기가 그것을 유포하는 아이들 중심 집단의 의외의 효과로 되돌려져 해체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셋째, 다수자 중심의 소수가 이해 증진을 위한 다문화 교육은 현재 진행되는 다문화와 경험을 깨닫게 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간접적인 체험의 교육 방법을 설계하고자 한다.